흐란 벨의 활약이 더욱더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리버풀 팬들이 흥분한 상태 흐란 벨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입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데려오긴 해야 된다. 또 중앙 수비수 포지션에서 역시 또 콴사가 전반만 뛰고 나왔어요. 예. 이 중앙 수비수 라인에서 또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이 공백을 메꾸는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형철이가 얘기했습니다. 아, 형철이가 얘기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필요하다. 네. 좋아요. 유턴해버리네. 그 콴사 교체는 슬롯이 전술적 교체라고. 아, 그래? 네, 어쨌든 감독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새로운 선수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 네. 라고 형철이가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2024년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17시 0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볼 월요일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네. 자, 이제 해외 축구가 본격적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시작으로 세리아도 스타트를 했고요. 라리가도 시작을 했고 분데스리가는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을 하고 리그왕도 시작을 했습니다. 주원 형이 오프닝 전에 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이제 드디어 월요일이 다시 시간이 뒤틀리기 시작하면서 네네. 피로도가 월요일이 좀 세죠. 잠이 안 와서 큰일이에요. 어제도 집에 3시인가 4시에 도착했는데 한 6시인가 잔 것 같아요. 그래서 5시, 6시에서 뒤척이다가 총 취침식을 해서 나 오늘 회사 오자마자 네. 침대 피고 누웠어 그냥. 그게 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적응하는데. 그래서 한 3시간 잔 것 같은데 뭐 우리 일이니까요. 그래. 체감상 금요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방금 다음 주라고 표현했거든요, 분데스리가가. 네, 그렇게 얘기했나요? 왠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이번 주지.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때부터가 새로운 그거 같아. 금요일부터 금요일 쉬고 이제 토일부터 그래. 시작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느낌. 축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일정을 다 못 봤는데, 이번 주 일정을 못 봤는데, 환희 형 1라운드부터 바로 다 들어가나요? 중계요? 분데스리가. 네, 일단 마인츠로 돼 있습니다. 네. 오호. 왜요? 바이에른 뮌헨 경기 안 하나요? 형철이가 하겠죠? 아. 제가 포칼 바이에른 뮌헨 하긴 했어요. 원래 이전에 잠깐만 JTBC가 분데스가 있었나? 아니면 TVN 있었어? TVN. 근데 TVN에서 지금 쿠팡을 넘어간 그지? 거죠. JTBC, TVN, 쿠팡 이렇게. TVN 있을 때는 뮌헨 경기를 했었는데 아니 많이 안 했어요 사실. 박주호 해설위원님이 했나요? 아니 그냥 돌아가면서 했어요. 돌아가면서. 네, 그런 게 없었어요. 뭐 그런 순위를 없고 꼭 뭐 뮌헨 경기가 제일 뭐 많이 보겠죠? 근데 김민재 경기니까. 뮌헨 경기만 하는 게 저는 좋지 않다고 의견을 구했거든 맨 처음에. 한 사람이 전담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반대했죠. 난 좀 왜? 돌아가는 게 좋다. 지현이 형이 이제 토트넘만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자기가 그 독점을 못 할 거니까 너도 하지 마라 이러는 건가요? 아니야. 아니 그게 궁금해서 그래. 아니 왜 한 경기를 팔로우하는 게 편하긴 하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팀만 보고 아니 진짜 나 환히 놀리려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제 한번 방송을 싸우자. 여러분 한번 싸워. 환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방송을 너무 예의 차리면서 이제 그만합시다. 난 진짜 우리끼리는 이제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뭘 원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형 너한테, 근데 최근에 너한테 쭉 얘기하는 거 방송하면서 예의 차려서 방송한 적 있어요? 아니야. 예의 차렸죠. 난 10년 동안 형이 예의 차리고 방송하는 거 못 봤는데? 안 차린 적도 있어요. K리그 중계할 때도 반말하고 그랬었잖아. 그거는 그냥 에피소드고. 그러니까. 어. 아무도 예의 차리라고 이게 형한테 안 왜냐면 그랬어. 예의 차리면서 하죠 사실 방송을. 근데 하는데 예의는 있어야 되죠.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근데 형은 계속 더 예의 차려도 돼. 아니야. 종이는 아니야. 어. 내가 봤을 땐 아니야. 물론 네가 무슨 뜻인지도 아는데 네. 이제 나는 조금씩 좀 바뀌었어. 그러니까 바뀌어서 되게 선 넘자 이건 아니지만 좀 뭐랄까 좀 조금 무례해도 된다고. 자, 우리끼리.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네. 히든풋볼 월요일에 한해서는 네. 우리가 10년 차잖아. 아는 형님처럼 다 반말하자. 야, 주원아. 야 이주원. 예의 없이 그냥 이렇게 가자. 월요일 봐봐 이런 새끼 되면 안 된다니까. 반말하면 꼭 저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야, 야자할 때 꼭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무한도전에도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니까. 그러니까 아야 알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이주원이라고 할지 주원이라고 할지 이 새끼야라고 할지 새끼야라고 할지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처음 그렇게 하는 거 시도해봤어. 아니야. 근데 아무튼 좀 가볍게 가자 이거죠. 그래서 좀 필터 없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좀 뭐 장난을 친 거지만, 네. 왜 뮌헨 경기 왜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거 반대입니다. 그 속뜻은 이거
딱 짱구 굴려보니까 어차피 내가 미는 경기 뭐 할지 안 할지 모를 것 같은데 다 하지 마.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나? 아니. 아니고. 돌아가면서 해. 이런. 아니, 저는 뮌헨 경기만 하면 다른 팀을 못 보잖아요. 나는 그게 좀 별로거든. 지겨워. 왜냐면 지현이 형이 토트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현이 형 좀 어려워해. 어려워해. 왜냐면 여러 팀을 보고 싶다. 다른 팀을 봐야 되는데 그치? 토트넘만 하니까 사실 이번 주도 토트넘, 다음 주 토트넘 사실 할 수 있는 말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축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술이 확 바뀌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좀 다른 팀 다양하게 하면서 좀 다양한 걸 보고 싶은데 뭐 회사가 원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지현이 형 말이 나는 좀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고 뭐 저는 안 해도 상관없는데라고 붙였죠 앞에. 저는 안 해도 상관없는데 뭐 한 사람이 굳이 뭐 뮌헨만 하면 오히려 좁아지지 않을까요 시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좁아지는 건데 네. 뭐 자기 어떤 그러니까 형은 하나만 하는 거 원하잖아. 편하게 살라고 엄청. 편하게 살라고. 자, 내 말 끝까지 들어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무례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주고 해 그러면. 이거 존나 가불기다. 그래. 이게 뭐 했을 그렇게 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뭐냐면 나도 환희 말에 모두 동의를 해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 볼프스부르크 형 레버쿠젠. 레버쿠젠도 아니었어 사실. 챔스 레버쿠젠은 쭉 챔스 상의하지 않았어. 레버쿠젠. 그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유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시즌 동안 팔로우한 약간 적이 전담처럼?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편했습니다. 진짜 나중에는 누가 교체될지 다 알아. 그래. 그치. 더군다나 또 어쩔 수 그때 없이 콜대가 또 감독- 뻔하게 하잖아, 심지어. 한 감독이 하기 때문에 마가트도 마찬가지고 네. 옛날에 볼프스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죠. 마가트. 그치, 마가트. 그래서 이제 한 15라운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 감고도 알 수 있어. 그래, 아 뻔하지 누구 좀. 나오겠구나, 누구구나 해가지고 하기 편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를 예를 들게요. 네. 내가 예를 들어 맨유 전담. 어. 맨유 전담인데 빅6 팀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중하위권 팀들이잖아. 그럼 그때 당시에 맞아 서로 잘 몰라. 좀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예를 들어서 맨유 맨시티. 그러니까 뭐 유베 나폴리. 빅. 유베 AC 밀란. 그러면 이제 상대방 팬들한테 욕을 온팡 듣는 거지. 그럴 수 있죠. 저 새끼는 유벤투스 얘기밖에 안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기 그런 점이 때문에 있지.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하죠.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준비 거의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내가 지난주 경기 했으면 편하죠. 흐름을 아니까 편하긴 하는데 그게 나한테 개인적인 어떤 축구 보는 거에 있어서는 흥미도나 뭐 재미나 이런 거를. 만족도 그리고 좀 다양성에서는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내 의견이 반영을 막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래. 참고만 하는 그냥 거지. 뭐 얘기 하나 하는 거지 뭐. 결정은 방송국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어쨌든 형은 1라운드에 마인츠 경기. 네네네. 그다음에 형철이가 아마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할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는 좀 이제 기대를 해주시고. 네. 그 마침 오프닝 토크에 분데스리가 경기는 아닙니다만 9월 7일에 이 지그날 이두나 파크,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홈구장이죠. 거기서 진짜 이름도 오랜만에 듣네요. 쿠바, 부하시코프스키랑 팀 퓨식 친선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클럽도 함께 맞아요. 같이 하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 박주호 가나요? 간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최종 확정은 아니고 오호. 계획을 짜고 있는 것까지 제가 어. 봤는데 그때 슈퍼로브 컨텐츠에도 아마 내가 9월 달에 다시 올 거야라고 말을 했으니까 뭐 비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갈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시기에 다 뛰었던 선수들이라서 네. 가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간다는 얘기 많이 있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사에는 왜? 안 나와 있어서 주호 이름이 내가 그 기사 이름만 그래서 지금 박주 무시하나? 어쨌든. 네. 근데 요게 그 올스타 매치나 네. 레전드 매치나 뭐 K리그든 타 리그든 요즘에 이런 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 예를 들어 K리그 내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어떻게 묶어갖고 하면 좀 그림이 나올까요? 제가 이거는 선수들이랑 얘기한 적 있거든요. 예. 제 주변에 유독 포항 선수들이 많았고 많지. 승용이가 또 울산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석에서 얘기했는데 레전드 그 동해안 더비? 그래서 1년씩 한 번은 포항에서 하고 어. 한 번은 울산에서 하고 비시즌 때 12월 때에서 레전드들 모아서 하면 티켓이 몇 장 팔리냐 이런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에서 하다 보면 포항 울산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지? 한 시간? 시간? 한 시간? 그럼 진짜 가깝다. 근데 지역도 가까워야지 원정 팬도 오기 너무 때문에 멀면 힘들지. 추운데 또 그치. 비시즌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어차피 은퇴한 선수를 하는데 비시즌 할 필요는 없지. 그치 이렇게 중간에 한번 A 매치 쉬어도 때도 되지. 되고. A 매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수원, 서울 해도 되고. 괜찮죠? 뭐 울산, 포 좀 가까운 지역끼리 그래.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레전드 매치 막 선뜻 막 안 가질 수도 있잖아. 근데 또 추억 있는 팬들은 와서 해서 뭐 티켓도 팔고 뭐 굿즈 같은 것도 네. 해가지고 팔아서 그 기부하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해봤고 뭐 니는 갈 것 같다. 뭐 이슬기는 포항에서 5경기 뛰었는데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황진성 무조건 가야 된다. 황진성 무조건이지. 무조건 가야 되고. 뭐 김원일도 가야 되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게 좀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실제로 이거 하려는 움직임은 꽤 많아요. 누군가 주최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이유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형이 얘기한 것처럼 티켓이 얼마나 팔릴지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바우처를 또 지급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는 좀 지속적으로 축구계는 있는 편이긴 하다. 뭐 K리그도 이런 거 하면 저는 이런 게 계속 있어야 뭐 또 쌓이는 여러 가지 이벤트 매치들 그런 게 스토리가 쌓이는 것 중에 하나니까 뭐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클럽을 잠깐이라도 좀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티켓이 되게 많이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 도르트문트에서. 왜냐면 오는 멤버들이 도르트문트 팬이라면 다 볼만하지. 지루하세요 제 얘기? 아니요, 왜요? 이렇게 방송하라는 거죠? 네, 좋았어요. 날 것으로 하라며. 지금 좋았어요. 하프메스 딱 지금 지적해주고 좋았어요. 찝어주고. 네, 지금 좋았어요. 근데 조금 멘트가 성급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못 보셨을까봐. 하나 동시에 얘기했는데 좋았어요? 네, 얘기 네, 이런 거는 좀 성급하긴 했지만 타이밍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오프닝 토크 때 추가해야 될 거. 홍명보 국내 코치진 확정이 됐죠. 박건하 코치는 이야기를 드렸고, 김동진도 역시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먹거리 강화 실장, 김진규 실장이 코치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 이제 뭐 사실 이미 아시안컵도 그렇고 저희가 최근에도 서울 관련해서 컨텐츠를 김진규 실장이랑 같이 찍었는데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면 이제 김진규 실장이랑 최근에 얘기를 했을 때도 뭐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런 얘기는 했어요. 필드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좀 충분히 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갔었는데 대표팀에 관련된 이야기는 서로 오고 간 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전격 합류를 했습니다. 사실 좀 놀라운 선택이다. 네. 그래요. 네, 우리도 몰랐어. 뭐 알았어도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보고서 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네. 강화 실장 하면서 꽤 의욕을 많이 보내줬는데 야, 이렇게 이제 대표팀에서 부르면은 야 이게 참 고사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 아무래도 뭐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었던 분이었으니까. 그 영상에서도 보이지만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지금 보면서 쌓은 경험도 나중에 결국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미 그 감독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도자의 꿈이 있는 분들이 결국에 필드로 좀 다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김진규도 감독 대행하다가 이제 다시 뭐 서울에 있네 남네 하다가 강화시장이라는 직책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도자를 하고 싶어 한다고 본인이 스스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서울의 코칭 스태프는 김기동 사단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게 형태잖아요. 애매해요. 왜냐면 강화 팀장이 선임이 되고 그 강화부가 김기동 감독 선임하고 이런 그림이면 뭔가 같이 가는 그림인데 네. 이게 감독이 선임이 되고 김진규는 김진규대로 강화시장이 되고 하니까 사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울에서 뭐 스카우트 뭐 같이 회의는 하겠지. 근데 막 하나가 돼서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서 저는 뭐 되게 오래 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강화부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가는 거에 대해서 뭐 본인이 선택해서 가겠다고 하면 뭐 대표팀 코치가 기회가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근데 이제 김재규 실장도 그 사실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데 지금 본인이 이 자리를 선택했을 때 아마 여론과 어떤 이 여러 가지 분위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감안하고 본인이 선택을 한 건데 코치로 가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그 대표팀을 봤을 때 코치까지 되게 좀 무게감을 싣고 보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잘 없긴 하죠. 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덜 부담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 홍명보 사단은 모든 코칭 스태프부터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보드진까지 다 지금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것도 이제 네. 좋은 쪽의 어떤 그게 아니죠. 그렇죠.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대표팀 얘기는 다 이제 지친 것 같습니다. 좀 그렇긴 해요. 네, 좀 지친 느낌이지. 네, 지친 느낌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느낌인데 뭐 이제 아쉬운 건
당분간은 이제 이스타TV에서 콘텐츠로 김진규 실장을 뭐 좀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고 뭐 기회 되면 그 순댓국에 소주나 때리면서 그 대표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속으로 이렇게 싹 들은 다음에 나중에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컴백하셔서 썰 좀 풀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그런 거로 해야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김재규 실장의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김재규 실장의 선택이고 우리는 당분간은 이제 콘텐츠로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우리가 박건아랑 김동진을 깠어요? 아니요?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아니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 아닌데? 그냥 됐다라고만 얘기했죠. 네, 됐다 그랬고 박건아 감독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했죠. 수원 삼성 감독했을 때 처음 봤을 때보다 몇 개월 뒤에 가니까 얼굴이 다 죽어가더라. 네. 우리가 뭐 깠어? 그다음에 김동진에 대해서는 좀 의외의 선택이다. 키치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감독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근데 이 선택을 했다. 네. 이거 맞죠? 안 했어요 그런 얘기. 그때 우리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 네. 이게 저런 거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면 깠다고 된다. 아니, 그게 댓글이 많더라고. 근데 뭐 까든 안 까든 뭐 중요한 건 근데 아닌데. 사실 저 이 댓글 보고 종현한테 저도 확인했습니다. 화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도 말하기 다음 거 말하기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저기 아니야. 박거나 김동진을 깠으니까 너네가 함께하던 김진규도 안면이 못 있다고 간다. 욕하지 말고 욕해라잖아. 못 간다. 그러니까 못 간다란 말을 하고 싶은데 거기 명분이 없으니까 앞에 그냥 본인 생각을 붙인 거지.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실제로 박거나와 그 김동진은 코치 얘기했었고 깐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기 애매하게 뭐 본인들이 코치 가겠다는데 이게 뭐 불법적인 이상한 루트로 선발된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홍명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전에 해왔었던 어떤 언사와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 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 거고. 아니 그분들이 난 코치 절대 안 갈 겁니다라고 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완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댓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옛날에 약간 좀 화도 내고 그랬는데 요즘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많이 제가 성장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더 성장해 주세요. 일단 이미 이렇게 말이 긴 거부터가 성장 안 했습니다. 저 조금 더 성장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무슨 말을 여기까지 성장하고 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성장한 것 같은데 저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축구 얘기를 좀 잘 즐기려고 오신 분들까지 피해 간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약간 저번 시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저건 좀 기분이 나쁜데요? 거기까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면 방송이 좀 변질되니까 그래서 할 말은 좀 하되 약간 좀 톤은 조절을 한다. 그래서 좀 성장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성장충 이주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했어요, 제가.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코치는 이제 곧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나온 거는 맞아? 뭐 외국인 코치는 해외에서 상주할 거다, 그거? 그것도 확실한 거 아니죠? 몰라 나와봐야 알지. 이게 워낙에 좀 오피셜 되지 않은 것들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피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김진규랑 말 편하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졸라 맞을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나랑 했던가? 형 빠른 파로잖아. 맞아. 근데 어쨌든 형이랑 나나 김주규 실장이나 같은 해에 태어났잖아. 나 지난번에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나 4개 합쳐놓은 것 같더라. 존나 무서워. 두꺼워 일단. 개 두꺼워요. 큰 건 둘째치고 되게 두꺼워. 근데 이게 예전에는 저는 조금 나이 차이가 있으면 말을 안 놓는 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안 놓는 게 편하지 않아?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좀 30대 후반 지나가니까 지금 나의 지금 커뮤니티라고 해야 되나요? 멤버들 보면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적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치, 있지. 더 많아요, 퍼센테이지가. 근데 서로 요자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처음에 2, 3년 전에 처음 그 사람들 만났을 때는 왜 저 사람이 나보고 말로라고 얘기 안 하지? 그게 좀 신경 쓰였었어. 나보고 3, 4년 동생인데. 근데도 말로라고 이제 사업적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말로라고 안 하니까 말을 놓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요자 붙이는데 낮은 데니까 그게 편하다. 난 그게 좋더라. 그게 편해. 그게 편해. 그러니까 우리처럼 오래 한 10년 봤으면 뭐 자연스럽게 노는데 안 놓는 게 그리고 나도 계속 편하더라고. 형이랑 하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편해. 뭐 허구한 날 뭐 만나서 술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 안 놓고 말로 안 놔도 얘기할 때 잘 얘기하고 맞아. 하니까 그리고 내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져. 내가 형이잖아.
그럼 말을 편한 사람 나잖아. 그러면 실수가 술 먹고 나갔을 때 나한테 나온다 확률이 높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게 적어지더라고. 네. 그래서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 그게 나아. 네. 근데 얘가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서 말을 안 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왜 나 지금 꼬박꼬박 존댓말 하는데요? 존댓말 하는데요 막 이러시잖아. 에이, 내가 형한테 언제 이라고 했습니까? 거의 하는 거잖아. 에이, 둘은 말을 놨어야 되는 게 맞아. 왜? 형은 형인데. 아니 말 빠른 파로야. 존나 빨라요. 너는 파로잖아. 난 느린 파로야. 난 10월이고 여기 4월인데 네. 4월 29일이면 존나 빨리 태어난 거 아니야. 절반 이게 이하니까. 이제 나이 먹으니까 부담된다. 이게 그래서 나는 둘이서 그러니까 그 환희하고 종윤이하고 말을 놓는 게 좋긴 한데 환희 입장에서는 종윤이가 말 안 놓은 게 다행이긴 하지. 말 놨으면 너도 사실 많이 찢겼거든요, 사실. 근데 말 안 놓으니까 그래도 형이라고 얘기하니까. 찢겼다고? 누가 찢겼어요 여기서? 네가 찢긴다고 소리 말랐으면. 너도 찢겼다 그러잖아요. 어. 그럼 누가 찢긴 거야 이주면? 형도 찢겼다는 거야? 나도 가끔씩 찢기죠 이 새끼한테. 내가 언제 찢어요? 나는 이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찢김을 당하기도 하는데. 꼼꼼이야. 꾹꾹 사람을 찢어. 어쨌든 동반 성장하고 있는 히든 풋볼. 그러면 이제 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팀별로 간단하게 볼게요. 1라운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맨유는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아스날 승리했고 첼시 맨시티는 이제 빅매치였는데 맨시티가 좀 무난하게 승리를 했고 리버풀도 승리를 했고 이런 느낌으로 갔고 토트넘은 이제 내일 새벽에 경기를 해요. 일단 아스날 카이 하베르츠 득점했고 사카가 한 골 한 개 어시스트 했습니다. 메리노가 이제 조만간 합류를 할 것 같고 아스날 경기 두 분 보셨나요? 네, 봤죠. 어땠나요? 아스날 잘하던데. 물론 상대가 울버햄튼이 조금 네트가 빠진 울버햄튼이기 그치? 때문에 좀 뭐 어려울 수 있죠. 아스날은 또 지난 시즌에 우승 경쟁을 하고 또 이번 시즌에도 우승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니까 해야죠. 그 정도의 차이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지난 시즌까지 좀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잘 하고 있지만 약간 또 내년에 또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이제 확실히 그 감독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팀의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위기가 오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아르테타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확실히 팀버가 1년 동안 이제 못 뛰다가 네. 돌아오면 성장했던데? 도움이 되고 존나 웃긴다 진짜. 왜? 아니 성장했어요. 아까 형이 성장했다고 그런 게 생각할수록 웃겨. 전혀 성장하지 않아. 네. 좀 성장했어요. 저는. 어쨌든 네. 팀보도 드리블 빠바박 하는 것도 있었고. 팀보 갑자기 왜 그래? 그러면 진짜 큰 도움이 되잖아. 아니 드리블 돌파가 그냥 드리블 돌파가 아니던데? 뭔가 몸이 좀 돼 있던데? 근데 팀버가 원래 사실 꽤 좋은 선수인데 뭐 1년 동안 못 써서 사실 새로 데려온 선수밖에 안 돼요. 뭐 그거는 저는 좋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몸이 돼 있어. 네. 잠깐 봤을 때.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아스널 얘기는 이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 아스날을 그 조롱하는 표현 여러 가지 중에 안습날이 있었고요. 안구에 습기 찬다 안습날. 그다음에 아스널도 있긴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모스케라 얘기하면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이제 딴 게 아니라 그거죠. 만약에 미켈 메리노가 온다 그러면 다 괜찮은데 그 확실한 그 영정 표현을 빌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할 만한 공격수가 있는가? 빌릴 게 별로 없는데 뭘 빌리나 싶었더니 득점포군요. 네, 득가동. 네. 그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카가 빠졌을 경우에 오른쪽 윙포워드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뭐 그 정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쟁은 할 수 있을 만한 좀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뭐 그거는 괜찮아 보여요.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 네. 그냥 감독을 보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감독 자체가. 확실히 나이가 차고 짬이 차면 그런 게 생기나 봐요. 아스날은 그래서 뭐 괜찮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황희찬 선수가 확실히 네투가 이게 없고 그다음에 쿠냐도 서브로 출발했는데 반대쪽에 고메즈는 괜찮다 하지만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혼자 좀 홀로 뭔가 앞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이번 시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지만 우리는 또 황희찬 선수의 어떤 개인적인 폼과 공격 포인트를 응원해야죠. 네, 봐야죠. 자, 그다음 첼시로 갑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상대가 맨시티다 보니까 뭐 패배는 할 수 있는데 좋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단 잭슨 그 이제 주원 형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니콜라 잭슨이 아스날 소속이었으면 구독자 100만도 가능했다. 못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르테타였다면 못 나오긴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조건이 뭐 예를 들어 ML이 있을 때 잭슨이 주전 공격수였다. 막 이런 그림이면 쌉 가능했을 100만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조회수는 잘 나왔을 거예요. 진짜 좀 답답해요, 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계속 쓸 생각인가? 만약에 남은 이적 시장 동안에 정말 급작스럽게
그 뭐 오시멘을 데려온다거나 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아니 근데 토드볼리가 중간에 나가더라고요. 네. 선수로 나가는 거 아닌가? 오시면서는 나간다 지금. 딱 한 20분 남았을 때 나가더라고. 아유, 야, 장 보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안 되겠다, 이거. 간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인데. 뭐 기우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 때 꽤 쓰였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안 됐고. 아니 이 정도 선수 샀으면 9번도 하나 확실한 카드가 있긴 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라이커가 약하니까. 그리고 어제 조은영 그 라이브 보다가 얘기했지만 저 산체스 쟤도 문제긴 문제예요. 아, 뭐, 간간히 언제나 문제야. 선방을 보여주는데, 이상하게 또 킥미스 또 했으니까, 어제도. 그냥 줘버리던데. 그러니까 그냥 줘. 풀백 사이로 그냥 그치. 이상한 킥 줘버리던데. 산체스가 나 좋은 골키퍼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좋은 골키퍼라고는 안 봐요. 옛날에 형 얘 맞지 않았어? 수빈이랑 형이랑 누구 잡으면 술 마시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브라이튼 골키퍼가 얘였을 거야. 네, 얘도 네. 터치가 많은 골키퍼긴 한데 근데 어쨌든 첼시는 사실 member 몇 면이 뭐죠? 몸값도 몸값이고 다들 괜찮아요. 네. 아니 벤치가 너무 누가 나와도 되게 이상하진 않은 것 그렇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여기 더 있는 거잖아요. bench보다 훨씬 더 더 있죠. 있는 거잖아. 더 있지. 10명 줄 서 있는 거 아니야. 뒤에 나올 준비하는 거 아니야. 약간 PL의 대전이야. 52명? 선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 마레스카 감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한 경기뿐이었고 공식전 그리고 상대가 맨시티인 걸 감안하면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되지 않나. 근데 뭐 골 못 넣은 거 빼면 되게 맞아. 되게 말도 안 되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네. 첼시. 아, 그치. 어. 근데, 너무 파워풀하지 않아. 정말, 사실, 잭슨하고 홀란드를 비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홀란드 밀어붙이면서 꼴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잭슨한테 기대할 수 없잖아요. 없죠. 근데 전혀 넘버 나인 스트라이커면은 사실 그런 모습도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리고 잭슨 선택하는 거 보세요. 너무 황당한 거 있잖아요. 그 열렸는데 안 때리는 거. 왜 그 박스 안에서 열리면 때려야지 그걸 또 사지로 들어갑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면 답답하다는 거지. 네. 산체스가 잭슨이 지난 시즌 10골 넘게 14골 기록한 건 알아요. 근데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순도 이런 걸 봐야 돼요. 막 몰아치는 경기도 네,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애매해요. 근데 뭐 라비아랑 카이세도랑 엔소로 이어지는 미드필더 라인은 나쁘진 않다고 보이는데 엔조는 또 어제 경기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공도 트래핑도 좀 튀는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좀 더 지켜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렇고 자 맨시티 오스카바 부상에다가 사비오도 지금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어느 정도 부상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맨시티가 강하다는 건 확실한데 스쿼드가 뭐 전체적으로 다 얇은 건 아닙니다만 중간중간 어떤 포지션상에서는 좀 얇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펩은 스몰 스쿼드를 좀 지향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번에 딱히 뭐 영입이 없었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시티 팬들은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맨시티는 그냥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뭐 별다르게 위험한 장면도 많지는 않았고. 아니 저는 이런 승리가 좋은 승리라고 봅니다. 그죠? 네. 안정적으로. 되게 물론 이제 사비오가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교체가 되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무난하게 네. 원정 경기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저는 엄청 좋은 승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궤도에 그냥 구름 위에 있는 느낌이었어. 여긴 그러니까 절정의 팀이야, 계속. 그냥. 뭐 위기가 별로 없고 뭐 네. 위기가 와도 좀 이겨낼 것 같고. 근데 코바치치의 그 슈팅은 전 진짜 코바치 슈팅 제대로 때린 거 기억이 안 나거든요. 되게 간만에 본 거 아닙니까? 잘 없어요. 네. 위로 때도 그냥 한 3명 달고 뛰다가 마지막에 헤매는 스타일이잖아.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코바치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로드리가 아직 지난 경기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못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여전히 강하다. 저는 이번 시즌에도 어디가 우승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기본은 맨시티가 아닌가. 거기에 이제 도전하면서 이 승점 차를 아스날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너무 세요. 또 아스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번 시즌에? 개인적으로는 리그는 저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아스날이 영레발 좀 섞여 있나요? 아니, 사실 이제 종윤이의 영레발에 이런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디폴트로 갖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면 네. 됩니다. 우승은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 네. 다만 지금 아르테타가 쓴 돈이 이제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챔스에서는 8강 이상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FA컵은 따주지 않으면 이제 저는 대단한 챌린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정도로 사전에도 뭘 하고 있냐. 사실 뭐 같은 리그에 패배 맨시티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 감안해 줄 만하지만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컵 하나는 가져와야 되지 않나 라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맨유. 맨유는 이제 단군형의 그 명장면이 나왔죠. 진짜 욕하더라. 미 또라이 새끼 저 새끼 돌았나? 뭐 이거였나? 그 다음에 종이 한번 던지고. 당군 요즘 진짜 컨디션이 좋아. 저 이거 네. 그 한번 찾아봐야지. 당군형 그게 있어요. 멘트가? 이거 누가 줄여가지고 부르던데? 또라이 새끼인가? 아, 이건 뭐야? 저게 가르나초 상황이었죠? 근데 가르나초 좀 쩔긴 해. 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찬 거야? 저렇게까지 욕하는 그거 사람은 아닌데. 그 당군형 예전에 낙겜 때는 진짜 욕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와서는 언제 때? 그 낙겜 때 옛날 완전 예전에 그래? 그땐 진짜 좀 세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는 뭐 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분노에 차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와 씨.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보니까 그럴만하긴 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 저거는 진짜예요. 왜냐면 의식했으면 저렇게 그렇게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왜냐면 랩처럼 나왔잖아. 확신을 가졌으니까. 확신을 슛골 가진 했거든. 상황이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맨유는 이기긴 이겼는데 마즈라위는 꽤 좋았고요. 그리고 지르크지도 꽤 좋았고. 다만 이 골 결정력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이겼으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고 적응을 하다 보면 맨유도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자, 1라운드 때는 솔직히 1라운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나도 그래. 진짜. 개막 라운드는 이기면 돼. 어. 그러면서 이제 왜 더군다나 여름에 코파랑 유로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 핏이 이전이랑 또 다를 거예요. 그거는 생각을 해볼 만하다. 리버풀. 이겼잖아. 어땠어요? 슬롯. 그러니까 형이 느낌이 슬롯의 축구가 좀 어떤 것 같던가요? 난 진짜 무난하던데? 무난해? 왜 사실 좀 기대한 부분도 있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 팬들의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그거예요. 진짜 이게 그거예요. 이렇게 무난하게 이기는 게 짱이다, 1라운드는. 네, 이제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니, 영입이 하나도 없었고, 또 후방에서 흐라반베르그에 대해서, 사실, 어떨까라는 것보다는 의심의 눈초리에 가까운 시선들이 더 많았는데, 이 정도로 개막전을 치러주면, 고맙죠. 네. 근데 이제 상대가 또, 이제 막 승격한 팀이니까. 네. 근데 원정의 부담감을 이겨내고 0대2로 무난하게 이겼다라는 거에 좀 좋은 어떤 그 긍정적인 요소를 더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부상도 없었고 네. 조타 골 넣고 살라 좋았고. 그러니까 좋았다기보다 살라 어쨌든 공격 포인트 기록했고 그 흐라만베르를 굉장히 잘 썼나 봐요. 후방에서 흐라반베르가 하는 역할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좀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흐라반베르의 스타일을 봤을 때 이 뭔가 강력한 압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입스위치 물론 승격팀에게 개막전 내지는 초반에 만나서 잡히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간혹 있죠. 체급을 봤을 때 좀 더 여유 있는 경기를 펼치는 게 맞죠,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흐라반베르의 활약이 더욱더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리버풀 팬들이 흥분한 상태, 흐라반베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영입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데려오긴 해야 된다. 또 중앙 수비수 포지션에서 역시 또 이 콴사가 전반만 뛰고 나왔어요. 이 몸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 중앙 수비수 라인에서 또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이 공백을 메꾸는 영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형철이가 얘기했습니다. 아, 형철이가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필요하다. 좋아요. 유턴해버리네. 이 정도는 거의 불법 유턴 아닙니까?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트넘은 이제 내일 새벽에 경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형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몇 라운드 지나고 난 다음에 순위 예측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것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두렵다 올해는. 우리도 뭔가. 시그니처인데. 그 콴사 교체는 슬롯이 전술적 교체라고. 아, 그래? 어쨌든 감독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새로운 선수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 네. 라고 형철이가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쉬운데 방송? 유튜브 되게 쉽다. 인용. 유튜브 방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돈을 쓴 빌라랑 웨스트햄 경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리그인데
이거는 아마 조금 경기가 쌓이면 찬우 형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콘테의 나폴리가 백스리 쓰고 들어갔다가 그냥 털렸거든요. 3대0으로 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만약에 계속 좀 안 좋다. 그거 하면 콘버지 나폴리를 찬우 형과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콘테 3백? 이거 이제 전 세계 축구 감독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죠. 네. 진짜 약간 다 이런 안다. 거에 둘이서 권투 시합하는데 이제 3백 맨날 이것만 하는 그 거야. 느낌이야. 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탁탁탁 아우착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 콘테 백스리 써가지고 그 축구하는 거는 이임생 기술에서도 알걸? 다 알아 이건.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좀 비겼어요. 뭐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쌓이면 뭐 또 영주 형도 있고 찬우 형도 있고 또 유벤투스 얘기는 알베 형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스타일로 저희가 또 다른 리그 얘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비긴 거는 좀 충격이다. 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경기를 보다 말다 하면서 잤는데 예예. 비길 줄 몰랐어요. 근데 되게 앞에서 잘 놀던데? 뭔가 네, 뭐- 만들려고 하고 이거 하고 되게 화려하게 하던데 이게 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 형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개막 라운드는 뭐 내용이나 이런 거를 그래. 떠나서 이기면 제일 좋은데 그래. 설사 한번 미끄러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마요르카 원정 좀 어려워하지 않나요?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를 간단하게 봤고 핫피플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 모스케라 저희가 영상 하나를 찍어서 올리긴 했어요. 형 그거 다 봤죠? 이 모스케라의 심리를 김한 스타일로 분석을 한번 해주시죠. 어떤 심리였을 것인가? 왜냐하면 김한의 시선이 궁금하긴 합니다. 어떤 거 혹시 뒷장면 때문에 궁금한가요? 아니 그런 거보다 어쨌든 대한민국 1타 해설위원이고 이제 채널 3개에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구 해설위원의 말은 꼭 들어봐야 된다. 이 장면에 대해서. 아하.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원한다고요? 네, 네. 저를요? 아니 국민들이요? A매치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우리나라 국제대회 뭐였습니까? 아시안컵. 거기서 1타 해설위원이었어요. 그건 맞죠? 그럼 모든 국민들이 지금 김한의 입을 주목하는 건 아하. 맞죠? 네. 네. 예, 뭐 그 첫 번째는 예. 이거는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당장 주말에 주민규가 엘보 날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민규는 평소에는 그런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과가 아니죠. 그과가 아닌데 날렸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경기장 안에서 뭐가 본인이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안 풀려서 뭐라도 해야 됐거나 뭐 이런 심리가 복합적으로 발생되면서 무리한 동작들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약간 기선제압용으로 센 척 했는데 딱 누르고 보니까 이거 1초만 더 하면 퇴장이다 하니까 마치 균형을 잃은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주심도 저 새끼 연기인가? 근데 이제 주심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VAR 안에서는 그렇지. 누가 봐도 이거는 하다가 연기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체크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점은 되게 의외고 얘가 연기 안 했고 한 0.5초만 더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건 바로 뭐가 나오는데 이게 얘가 교묘한 타이밍에 갑자기 갸우뚱해가지고 요거는 얘 연기가 이제 얘 목숨을 살렸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똥구멍은 잘 모르겠어요. 홍철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박동진의 거시기를 만졌을까? 불알이었잖아. 근데 그런 축구 선수 있죠. 한 번씩 툭툭 만지는 애들.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세게 만지는 경우는 없고 난 왜냐면 이 모스케라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제수스 이렇게 만지면 본인도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봐봐, 얘도 내 가슴 막 만지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 나는 절대 안 만지거든. 그리고 나 나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나 애들이랑 축구 많이 했거든요. 좋아했어? 아니 많이 만졌어. 약간 장난으로? 그러니까 상대 이거 반대 반으로 나눠서 반 안에서 나눠서 하잖아.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쓱 만지고 그랬어. 근데 너는 그 친분이 있으니까 만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싸움 잘하는 애한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런 거 만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하면 길이 들어진다. 기만 나한테 길 들어져 갖고 남이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가만히 있어.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안 돼. 사실 약간 꼬집는 거는 그것도 얄밉긴 한데 근데 뭐 할 수도 있다고 봐. 뭐 그런 애들 많으니까. 근데 요거는 뭔가 무의식적에서 나왔나? 본능적으로? 아까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제주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심판한테 이렇게 잡혔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 박동진 홍철도 이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게 이게 잡아지고. 솔직히 위치가 이게 R을 이렇게 하는 거랑 여기를 이렇게 하는 뭐가 거랑 더 별로예요? 나는 이게 더 별로인 것 뒤 같아. 엉덩이가? 그렇지 않아? 형은 뭐가 더 좋아? 둘 다 별로긴 한데. 예를 들어 누가 형 잡았어. 불알을 잡는 게 좋아? 아니면 뒤에 이렇게 넣는 게 좋아?
아 좋은 건 없지. 아니 또 모르잖아. 뭘 몰라 이 새끼야. 어느 게 좋은지 한번 이게 얘기해봐. 뭐냐면 그냥 앞에 이렇게 만지면 살짝 친분 느낌이 들으면서 장난 너무 심하네 이런 건데 뒤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당한 느낌? 뒤에가 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 딱 와가지고 형 내가 딱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를 쓱 긁어. 아 예의 차이지 말래매. 아니 예의 그게 예의하고 뭔 상관이야? 같은 얘기잖아 그거는. 그렇습니다. 네. 네. 누가 퀴즈쇼 벌칙을 이걸로 하래요. 네. 여튼 하여튼 그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 영상에도 그렇고 그 프리미어리그에 굉장히 새로운 이상한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얘가 다음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할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1라운드의 돌발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생각보다 해외 언론에서 약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팀 차원에서 하지 마라. 오히려 잘 됐을 수도 있어. 이게 애매하게 했으면 저거 뭐 경고를 해야 되나 했는데 그치. 이 정도면 이거는 얘기해야 돼. 팀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특히나 첫 번째 장면 이거는 너무 세요. 아마 안 할 건데 어쨌든 이 친구가 좀 절제를 못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러면 꼭 이런 장면 아니더라도 뭐 통태클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시즌 중에 한 번쯤은 나올 만하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왔다. 여태까지 나왔었던 뭐 찰리 아담이나 뭐 디에고 코스타나 이런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 약간 이게 팔꿈치나 뭐 이런 거랑 그래. 요런 거는 좀 신선한 장면이긴 해요. 자, 요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홍현석 선수. 지금 튀르키예 쪽으로 이적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이거 뭐 혹시 알고 있는 얘기 있나요? 아니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홍현석과 홍현석 에이전트는 저는 아는 사이이기 그죠? 때문에 보면 이게 홍현석 트라블전스포르 행이 나오니까 야 저거 에이전트가 꼬셨네. 부축인 거 아니야? 뭐 약간 인생 망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는 튀르키예 리그가 별로다라는 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을 하니까 홍현석 선수가 본인 인스타에 제가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에이전트 형은 가지 말자고 한 분입니다라고 이제 에이전트 형을 어떻게 보면 도와준 거죠. 그쵸.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에이전트 분 내가 아는데 이렇게 쓰라 바로 지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 아니지 않아요? 왜 쓸데없는 거 쓰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 지워졌을 거예요. 바로. 네. 그래서 근데 아마홍 선수는 약간 제가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봤잖아. 잠깐 얘기했잖아. 좀 깍쟁이 스타일이던데. 끈끈, 그쵸? 되게 철두철미해요.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되게 끈끈해요. 선수들이랑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에이전트랑 선수들이랑 뭐 끈끈한 관계도 있고 그냥 정말 비즈니스 관계도 있고 어색한 관계도 있고 뭐 심지어 존댓말 하는 관계도 있고 하는데 이 회사는 되게 약간 같이 형제처럼 지내는 거고 자기네들끼리 그 에이전트 소속 선수들끼리 밥 먹고 막 이래요. 원래 에이전트 소속 선수끼리 밥 먹을 일이 뭐가 있어? 친하지 않으면. 근데 좀 끈끈한 회사 스타일인데 그래서 내가 볼 때 홍현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갔는데 아마 지우라고 해서 좀 지운 것 같고 왜냐면 이적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치, 아직은. 오피셜이 안 나왔는데 뭔가 좀 앞서 나간 게 있을 것 같고 이적료가 거의 70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근데 사실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구단도 보내고 싶어 했을 거고 그러니까 홍현석에 대한 구단은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이적료는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헨트 입장에서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본인도 뭐 빅리그 오퍼가 애매하면 확연한 게 온 게 아니라면 내한테 안 왔으니까 선택을 했겠죠. 왜냐면 일단 이 에이전트의 소속 선수들을 보면 슈투트가르트 정우영, 오현규, 이현주, 뮌헨에서 임대간 이현주, 이동준, 네. 독일 직군 이동준, 이한범, 권혁규, 홍윤상, 오인표, 천성훈 다 유럽에 있거나 유럽 갔다 온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중심부로 가는 게 이 회사의 모토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아마 튀르키예가 왔으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갔다가 그 다음 차후 또 다음 스텝이 있을 거니까 그 튀르키예는 뭐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 베시타스, 그 다음에 또 바샥시히르 또 이런 그 트라존스 이 정도 팀들이 꽤 괜찮아서 저는 뭐 팀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선택인 것 같은데. 1년 있으면 자겐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아이, 않아요. 그럼. 예. 재계약을 하든지 팔든지 당연히 그죠.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1년 남았는데 70억 정도 나온 거면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매력적인 거고 아마
트라브존스포르도 꽤 대우를 해줬으니까 이 선수 본인도 좀 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네. 아직 오피셜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피셜이 뜨면 저는 튀르키예 가서 충분히 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더 유럽의 중심부로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이 에이전트 소속의 선수들만 봐도 노릴 수 있지 않나. 물론 아마 되게 매력적인 오퍼가 뭐 분데스리가가 가장 가까우니까 위치적으로 네. 왔으면 무조건 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뭔가 연봉이 되게 애매하거나 이적료가 안 나오거나 이런 거는 있었을 거예요, 링크가. 근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예. 그래서 뭐 되게 큰 문제 될 건 아닌데 계속 이제 뭐 튀르키예 좀 리그 얘기가 나오니까. 왜 가냐 그런데 막 이렇게 나오니까 선수 본인이 좀 못 참고 그걸 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당장 그 김민재도 튀르키예에 있다가 그다음 세리아로 간 거 아니야. 저는 뭐 그거는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전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에이전트가 유럽에서 뛰는 선수 정도 되면 에이전트가 마음대로 어디를 못 보내요. 그러면 계약 해지해버리지. 에이전트 입장 왜 저 가기 싫은데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하면 돼요. K리그는 좀 있지. 약간 그러니까 선수가 이전에 지금 모르겠는데 약간 모르고 그냥 가는 있죠, 거. 있죠. 있잖아. 요즘도 있지 사실. 그러니까 이거죠. A팀이랑 B팀이 있어. 근데 에이전트가 A팀과의 관계 때문에 A팀으로 보내고 싶어. 그래서 B팀 오퍼를 말을 안 하는 거야, 아예. 근데 B팀이 훨씬 더 뭔가 환경적으로 좋을 수 있잖아요. A팀이 갔어. 근데 네. 알고 보니까 B팀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그때 왜 안 왔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에?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랑 선수 간의 신뢰도가 깨지기 때문에 네. 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즘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에이전트가 억지로 보내고 이런 거는 정말 어린 선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부모님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홍현석 선수 정도로 이제 그래. 짬이 차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또 아주 어린 선수가 아니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99년생이면 이제 26, 요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K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K리그 이번 라운드에서는 뭐 의미 있는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있는 골들이 좀 있었습니다. 손준호 선수가 또 굉장히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스토리를 이겨내고 득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필드 바깥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었던 권창훈도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세징야도 또 의미 있는 골을 만들어냈는데 경기적으로 봤을 때 강원 대 광주 경기에서 강원이 승리하면서 지금 강원이 이 기세면 지금 그 우승각이 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야기가 굉장히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기적으로 봤을 때 형 이거 입중계했잖아요. 네. 경기 재밌게 봤죠? 재밌게 봤고 저는 2대0이 됐을 때 당연스럽게도 이제 광주가 잡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강원의 경기를 보면서 한번 이제 파동이라고 해야 돼. 파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야구의 이적 때문에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새롭게 들어온 선수의 능력이 중요한데 이 코바체비치 선수가 벌써 3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와서. 아, 3골이야? 네, 지난 경기 1골 넣고 이번 경기 2골을 넣었는데 네. 넣는 그 패턴이 자기 무기대로 넣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뭔가 이 힘으로 그 단순하게 득점을 할 때 이 코바체비치의 능력이 되게 강원에게는 좋은, 그러니까 강원에게 필요한데 그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네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원이나 뒤쪽에서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워낙 좋으니까. 왜냐면 뭐 황문기 좋죠, 양민혁 좋죠, 그리고 뭐 코바체비치와 이상원이 앞쪽에 때려주면은 이렇게 힘싸움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제 따라갔었고 2대0 상황에서 따라갔었고 역전까지 만들어낸 상황인데 저는 코바체비치의 능력이 굉장히 좋다. 네. 조금 야구랑 다른 스타일이긴 그렇죠. 해요. 좀 이렇게 비슷한 점도 있는데 조금 더 스트라이커처럼 원래 이제 윙어도 보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독일의 이제 비스바덴 이현주 선수랑 같이 2부 리그에 있었는데 뭐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막 골을 많이 넣고 이런 타입이 아닌데 그거는 일류첸코도 마찬가지긴 했거든요. 독일에서 3골 넣고 왔나? 일류첸코 한 시즌에 2부 리그에서. 그래서 요렇게 어린 좀 젊은 99년생의 선수를 잘 데려와서 야구를 잘 메운 것 같고 그리고 뭐 확 티는 나진 않지만 헨리 이 호주 선수 되게 잘합니다. 공을 진짜 안 뺏겨요. 그런 것도 장점이고 저는 코바체비치의 좋은 점은 그겁니다. 되게 프로 마인드가 좋아요. 되게 태도가 되게 좋아요. 경기에 임하는 몰입도가 되게 좋아요. 막 실수했다고 막 고개 가로젓고 막 안 오면 짜증내고 이런 게 없어. 그냥
계속 열심히 뛰고. 대시하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좋고 그걸 윤정환 감독한테 물어봤더니 잘 보신 것 같다고 그거 맞다고 연습 때도 진짜 엄청나게 하니까 이렇게 경기에 네. 넣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런 플레이도 되게 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강원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인 타율이 높다. 이게 뭐 다 터져야 타율이 높은 게 아니라 진짜 요즘은 한 2명만 잘 돼도 잘 된 거지. 잘 된 거예요. 정말 못 뛰는 외국인 선수 많고 뭐 왔다 가는 외국인 네. 선수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 팀은 코바체비치, 헨리 괜찮고 강투지는 뭐 계속 꾸준히 뛰고 있고 여기에 이제 하지치라고 큰 공격수가 왔는데 얘는 아직은 코바체비치가 이렇게 뛰면 하지치를 굳이 지금 투입할 타이밍이 안 나와서 그거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꽤 성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가장 좀 최전방에 코바체비치 득점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이광현 선수의 집중력. 그러니까 사실 기행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슈를 많이 만들었던 선수 아니에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팀이 잘 나가니까 본인도 좀 안정감 있게 골문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위 말하는 이 우리가 이제 능력치에 봤을 때 기행이라는 그 수치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광현은 거기에 22면 거의 19에 가까웠었는데 그런 부분도 없으니까 괜히 팀이 안정된 느낌이 나고 있고 또 하나 저는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죠? 모르겠습니다. 이 팀 안에서 선수와 코칭 스태프의 관계 그리고 또 팀원을 얼만큼 좀 잘 다독였는지 모르겠지만 34살의 윤석영 선수를 25분 만에 뺀 거. 부상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뺀 거예요. 네, 아사니가 측면에 있었는데 측면에서 계속 털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바로 25분 만에 이 송준석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건강하다고 봐요. 잘한 거다. 예, 그럼요. 이게 만약에 아마 윤석열 선수가 뭐 22세 이하 자원이었던가 아니면 좀 젊은 선수였다라 그러면은 별일 아니지. 근데 윤석영 선수를 뺀다는 것은 이 정도 베테랑을. 캡틴이거든요. 또 쉽지 않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확 뺀다는 거는 저는 이 벤치에서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 아닌가. 이 정도의 과감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빼면 되잖아. 이렇게 아유, 하는데 아, 이게 쉽지 않죠. 관계나 그럼. 이런 거 봤을 때 빼면 뭐 모르겠어요. 윤석열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빼는 순간 뭔가 하나는 각오를 해야 돼. 뭔가 얘기를 하든지 그치. 뭐 대화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되게 좋았던 거 같고 어쨌든 앞에 있는 유인수 선수도 이제 30이거든요. 이 선수도. 이 선수 빼고 또 어린 또 선수 윙어 투입하면서 네. 왼쪽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이 결국 분위기 바꾸는데 성공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경기를 좀 뒤집을 수 있지 않았나. 광주는 지금 엄지성이 수완지로 간다면 굉장히 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선수들의 공백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좀 중요한데 근데 광주 저 경기 이거 다 풀타임은 못 봤는데 광주도 좋던데 역시 뭐 강원이 뒤집기는 잘했습니다만 광주 좋은데 이게 그 힘이 없는 거야. 그 버티고 어떤 그런 마지막 승점을 딱 가져올 세 번째 득점 할 수 있었어요. 그래. 네, 그 네. 비비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마침표가 항상 이 힘이 부족하다는 거지. 아니 원정에서 지금 강원 1위 팀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한 6시간 버스 타고 갔대. 이 강릉 원정에서 8시간인가 6시간인가 아무튼 이 정도 한 건 잘한 거거든요. 잘한 거죠. 이길 뻔했어요. 먼저 두 골 넣었어. 근데 마지막에 힘이 부족하잖아요. 저번 원정 때는 전날 온 것 같고 이번 원정 때는 전전날 온 것 같아요. 아, 그래? 이재영 감독이 벼르고 오긴 왔더라고요. 그럼 완전 적은 좀 거기에서 저기를 해서 근데 초반에 너무 좋았어. 이희균도 되게 잘했고 예. 경기력이 좋았는데 어쨌든 강원이 대응을 잘하면서 이걸 막히기 시작했는데 경기 수준은 되게 높았고 어쨌든 지금 K리그 전술적인 팀 두 팀 투탑 하면 강원 대 광주잖아요. 순위랑 별개로. 아 경기 재밌더라. 볼 잘 돌아가고 또 강릉이 또 잔디가 좋잖아. 그래. 그러니까 볼도 잘 돌아가고 매진이었잖아. 야, 또 감스트 오고 하니까. 그래 야 맞박이도 같이 가가지고 네, 그거 좋았고. 근데 뭐 스쿼드의 한계가 좀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이 그래. 들어요. 이제 광주가 특이한 게 울산이랑 3경기 하거든요. 연달아서. 네. 코리아컵 4강 1차전, 리그 다시, 코리아컵 4강 1차전. 이게 이런 일정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3연전을 한 팀이랑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자주는 없는데 이연- 간혹 있죠 간혹 2연전은 꽤 나오잖아요. 이 3연전? 이게 3연전이 되려면 리그에서 챔스랑 보는데 그 리그 일정이 중간에 껴있을 때 네. 이런 경우에 간혹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강원 우승 가능성 기만 얼마나 보나요? 지금은 좀 섣부른 아직은 것 같아요. 섣부르다. 왜냐하면 밑에서 또 올라올 수 있는 팀들이 또 있고 강원도 뭐
계속 좋은 경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마지막까지 좀 승점 싸움 하지 않을까? 네. 파이널 A 갔을 때 어쨌든 센팀이랑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 정규 리그 안에서는 또 계속 1위를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고 주원 형도 얘기했지만 그 강원이 K리그 1 우승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엄청난 대단히 거죠. 크죠. 네, 큰 거고 뭐 그렇다고 뭐 선수들이 되게 막 몇십억 연봉 받는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팀이 우승하는 거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매치 하나를 체크를 해봤고 이제 곧 우리 9월 첫 번째 주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랑 한 경기 어디야? 오만. 네, 그 두 경기 전체 이제 스쿼드가 나올 거예요. 팔레스타인 경기가 목요일 8시고 오만 경기가 밤 11시였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K리그에서 홍명보 감독이 파격적으로 뽑을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황문기. 황문기? 황문기는 못 막더라고 아예.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어색하긴 했거든. 원래 이제 뭐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 보던 선수인데 오른쪽 풀백 가니까 수비도 약간 처음 해봤을 때, 맨 처음 했을 때, 황문기 오른쪽? 뭐지? 했는데 지금은 올라가면 거의 못 막아. 크로스 진짜 좋아. 황문기처럼 포변 풀백으로 해가지고 좀 하는 선수들 좀 나와가지고 이제 풀백들 좀 단단해졌으면 좋겠다. 그 풀백진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최란다. 최근에 그 기자회견 했을 때 기자회견인 거 맞죠? 홍명보 감독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본인이 이전에는 K리그에 대한 어떤 이런 거가 좀 낮았다가 이제는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완전히 이전이랑 똑같은 멤버를 그대로 갖고 오고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네. 본인이 그럼- 뭔가 액션을 위해서라도 좀 안 뽑혔던 선수를 뽑긴 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래도 이제 해외파 위주가 되기 뭐 그거는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비슷할 것 생각보다 같아. 국내 선수 들어갈 자리가 없나? 슬롯이 그래도 되게 없어. 많진 않아요. 왜냐면 중앙 수비수까지 또 있기 때문에 뭐 김민재의 미드필더 라인은 이제 다 해외파일 거고 최전방도 마찬가지고 야, 내가 봤을 때 풀백이야. 그럼 황문기, 풀백. 뒤만, 저는 정호연. 정호연. 정호연 들어갈만 잘해. 하겠다. 진짜 잘해. 좀 조금 레벨이 다른 미드필더 K리그에 뛰는 미드필더보다 반단계 위. 확실히 반단계 위인 게 느껴지고 양민혁. 무조건 양민혁은 그냥 뽑히지 않을까? 양민혁은? 네. 근데 그 정호연이 뭐 이종현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어제 경기장 갔습니다. 예. 코풀픽이랑 JTBC 중계 겹치면 다 코풀픽을 보기 때문에 이게 제이가 중계한지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실제 TV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죠.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종현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정호연이 지금 뭐 내년에 나갈란가 좀 애가 좀 들떠 있다. 내가 죽여줬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죽여줬다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눌렀다. 근데 정호연을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희균과 정호연은 이종현 감독이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왜냐면 둘이 그래. 있어야 지금 전술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정호연은 내가 볼 때 해외 진출도 조만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진짜 잘해요. 여러 가지로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뽑을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황문기 동의하고. 그럼 황문기, 양민혁, 그 다음에 뭐 정호연, 정호연. 요 정도? 저는 좀 나이가 많구나. 김영빈도 나는 되게 김영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91년생이라서 사실 뭔가 뽑아서 옛날 뽑히기도 했고 한번. 근데 좀 나이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 밸런스 생각했을 때는 쉽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유형의 선수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또 김영빈 다쳤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채팅창에도 좀 나오고 있는 최근에 이제 충분한 기량과 여러 가지 경험을 겸비하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폼이 비교적 떨어진 약간 나이대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김영권? 뭐 김영권 혹은 뭐 김진수 뭐 이런 선수들은 그대로 아마 뽑힐 가능성이 크겠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래? 한데. 왜냐하면 일단 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제. 근데 이 홍명보 진짜, 감독이 사실 네. 울산 스쿼드를 꾸릴 때도 좀 어찌 보면 굉장히 나이 든 선수들 위주로 많이 꾸렸잖아요. 그게 편하긴 하죠. 제일 안전빵이니까. 네, 그렇긴 한데 몰라. 근데 사실 홍명보 감독 있었을 때 22세 이하 자원도 곧잘 했었는데 올해 안 쓰더라고. 그런 그러니까. 느낌도 있었고. 근데 뭐 아무튼 그래도 지금 홍명보 감독이 선수 멤버 뽑을 때 이제 길게 봐야 돼요. 진짜 길게 봐야 돼요. 왜냐면 진짜 다음 월드컵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에 봤을 때 세대 교체를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 시간 하나하나가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장기적으로 보고 선수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약체들하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때 선수를 뽑고 돌려봐야 돼요.
손준호가 다시 뽑힐 수도 있겠네요. 아, 손준호는 가능성이 있겠다. 뭐 그 또 자리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선수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으니까 그러네.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홍명보 감독이 어떤 그 대표팀 첫 번째 선수 소집의 어떤 성향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정장은 이제는 안 입혔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누구? 정장. 예전에 뭐 기강 잡는다고 막 정장 입고 들어오라 그랬잖아. 근데 그때는 조금 뭔가 뭐 그래 필요하긴 이런 게 했었는데. 필요하긴 했었는데 지금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나는 그냥 지금 홍명보 감독은 딴 거 신경 쓸 필요 그냥 없고 경기에만 최대한 조용히 맞아. 경기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좋지 않을까. 약간 뭔가 그런 거 있으면 이게 요즘에 무조건 책 잡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근데 그런 거를 나는 얘기한 것처럼 조용히 지나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화려하게, 아니야, 오히려. 더 유난스럽게 하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난 사람이지. 난 여러 가지 의미로 그것도 존중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은 좀 조용히 해서 이제 협회 이제 이거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까 최대한 좋은 쪽으로 좀 뭐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팔레스타인전이야 뭐 어차피 팔레스타인의 팀의 특성도 있고 홈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오만이 원정인데 만약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뭐 그다음에 또 승패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게 가고 말고를 떠나서 월드컵이 아마 못 가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굉장히 좀 많이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진짜 공격수가 없긴 하네. 지금 조규성이 계속 그렇지, 못 다쳐서 나오고 못 있고. 뛰고 있고 네. 주민규 고민해봐야 되고 어쨌든 나이나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그치. 봤을 때 없잖아요. 그러네. 어떻게 쓸래나? 하여튼 이거 손톱밖에 없지. 뭐 사실 그건 지금 그렇게 하지 확실한 않을까 싶긴 카드를 한데. 쓰려면 네. 어쨌든 2선은 우리나라 많으니까. 이게 돌아오는 월요일에 일주일 뒤에 나오는 거죠? 네, 바로 나와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오니까 또 다음 주 월요일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누가 좀 특별할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월요일 히든풋볼 마무리를 하고요. 이게 또 이제 해외 축구가 시작이 되니까 할 얘기들이 차차 쌓이기 시작하겠죠. 네. 네,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히든풋볼은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고맙습니다.